네, 부모님까지 능욕. 자, 이재명 대표 누군가 부모님 묘소를 훼손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게요.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제 우리가 부모님이나 혹은 뭐 조상 묘역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성역인데 그런 것까지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악행이 손을 뻗치는 거는 예. 별로 이렇게 좋은 풍경은 아니다. 사실은 근데 좀 오래된 우리 정치권의 어떤 일종의 악습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도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상 묘역이라든지 뭐 이회창 전 총재의 조상 묘역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의 테러들이 이제 종종 있었거든요. 심지어 뭐 선서에 불을 지르는 일도 있었고, 근데 그만큼 어떤 무속 신앙에 이제 깊이 심취한 사람들은 그거를 정치랑 쉽게 또 연결을 지어서 이렇게 공격하려는 이제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일종의 그런 증오의 발현이 좀 표출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네. 지금 뭐 돌에 살생자와 밝을 명자 그리고 식별이 불가능한 한자도 써 있다고 하는데 네. 이재명 대표는 요거 흑마술이라더라 이러면서 저승의 부모님까지 능욕을 당해서 죄송할 따름이다 이런 메시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도와 배경이 있는 건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다른 무엇보다도 뭐 본인의 마음을 담아서 그런 일을 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게. 오히려 이렇게 논란이 되면 될수록 이재명 대표한테도 안 좋고, 그리고 뭐 본인이 지지하는 뭐 보수 쪽의 인사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도 별로 환영하지 않는 이런 모양새거든요. 예. 좀 자제를 해야 자, 됩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없을 수도 있지만 자, 이런 그 행동이 뭐 원하는 바대로 누구한테도 긍정적인 도움이 안 효과를, 되는 거죠. 예, 네. 얻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해주셨고요. 자, 이재명 대표 지금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이제 경기지사 시절에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측근까지 숨지면서 악재가 겹친 그런 상황인데 네. 이재명 대표 상황을 또 한마디로 좀 표현해 본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지난번에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부터 계속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그 정치 환경이 예. 조금씩 악화되어가는 양상이긴 합니다. 이제 다만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뭘 해서 생긴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결국 이제 검찰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당 대표의 어떤 그 행보나 향후에 중대한 결단, 예를 들면 뭐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결단을 끌어낼 수 있을 정도의 트리거로 작동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습니까? 잘 보시면 이제 주말 동안에도 김혜영 전 민주당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인사들이 한마디씩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죠. 그게 이제 기사로 많이 부각이 돼서 그렇지 실제로는 뭐 하루에 한 건 정도거든요. 뭐 이제 윤영찬 의원이나 뭐 이렇게 이제 하루 뭐 주말에 토요일에 하루 뭐 일요일에 하루 이렇게 한 건 정도씩 나오는 거라서 당내의 주류적인 목소리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다만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은 예. 이 당내에서도 피로감이 상당하게 될 수 있다. 예. 그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이제 관리해 나가야 되는 형국인 거는 맞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거 측근이 숨졌는데 이거를 검찰 탓을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그리고 또 바로 공개 행보에 나서는 게 맞는 네. 것이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그 이제 있는 윤영찬 점을 의원이 그 말씀드리고요.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사실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말하자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뭘 해서 발생한 문제는 아니고 결국 이제 검찰 수사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따지자면 누구의 잘못이냐고 했을 때 냉정하게 보면 검찰 잘못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일까, 그 부분은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비명계 일부나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비판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근데 비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당직 교체해야 된다. 근데 이게 사무총장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무총장이 결국에는 그 총선 공천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거 공천을 염두에 둔 거 아니야?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뭐 그건 당연한 얘기죠. 사실은 당직 개편을 하자고 할 때 핵심은 결국 사무총장일 거고, 사무총장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총선의 영향력을 굉장히 좀 강하게 미치는 당직이기 때문에 그걸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도 계속 지금 정치적으로 좀 뒤로 밀리는 양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직 개편을 받아들여서 역공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뭐 당 안팎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사무총장까지 밀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일정 정도의 변화를 추동하기는 해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어떤 형태의 결단이든 결단이 있어야, 그래서 현상 변경이라고 하죠.
지금 계속 이뤄지고 있는 지금 흐름을 좀 바꿔놓는 거를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지도부가 시도할 가능성은 있다. 그게 이제 예. 어느 정도 양상으로 벌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 모임도 있고 또 최대 의원 모임 더 좋은 미래 더 좋은 미래가 있죠. 예, 또 토론회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어떤 여론이 모아지는지도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임경빈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